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란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통시키기 위한 미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 그리고 이제 해병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이제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실 이제 미국이 현재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초단기에 이제 끝내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이란을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반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공격 자체를 이제 저지하는 데는 전혀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제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한 달이 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이 극대노라고 하는 에픽 퓨리라고 하는 이 작전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전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공격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4일 동안, 그러니까 28일서부터 3월 3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퍼부은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무기들은 한 5,000발 이상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초기에 정말 대량의 무기를 동원했구나라는 점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2주, 그러니까 한 3월 15일까지 이제 집계를 해보면 한 11,000발 정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집중적인 공습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제 있었던 리비아와 관련돼서 미국과 나토가 개입했던 그때 이제 공습입니다. 당시 3일 동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표적을 이제 파괴를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가다피를 이제 몰아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3, 4일 동안에 5,000발이 넘는 무기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표적을 이미 획득을 하고 타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획득, 분배, 타격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동원하고 있는 무기들은 초창기에는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장거리 이제 타격 미사일들 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만 보여드렸던 신형 토마호크 같은 중장거리 이제 타격 무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탠드오프 정밀 타격 무기들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시작하면 초반에는 나는 안전하게 상대방한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 방공망이나 타격력이 미치지 않는 먼 거리에서 장거리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지휘 통제, 레이더, 방공망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다 가까이 들어가서 저렴한 무기들을 이제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란의 방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거의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은 이제 했던 것 같고요.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물을 획득하는 그러한 작업들까지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쓰는 폭탄들이 급격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공망을 장악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싼 무기를 쓸 필요가 없죠. 싸고 많이, 그리고 하지만 정밀한 무기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이 이럴 때 쓰는 무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JDAM 같은 경우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GPS를 통해 가지고 유도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쓰는 폭탄은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죠. 자유낙하 폭탄인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 그 유도 키트를 붙이고 뒤에다가 날개를 조종할 수 있는 요것들 붙이면 앞면 시커, 뒷면 이제 유도 날개를 붙이면 자동으로 알아서 쫓아가는 스마트 폭탄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쓰기 좋은 그러한 무기를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JDAM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수십만 발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키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놓고 두들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3월 한 20일 이후부터 사용하는 탄약의 99%는 이제 저렴하고 풍부한 JDAM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미국이 이번에 이제 격렬한 이제 초반에 장거리 타격 역량을 발휘를 하긴 했습니다만, 초반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사용했던 장거리 타격 미사일이 1,000발이 넘죠. 그러니까 공중 투하 말고 그냥 이제 장거리 타격 미사일만
만 따져보면 1000발이 충분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합해보면은 엄청난 미사일을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쏟아 붓고 나니까 미국도 재고가 간당간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제 구형 미사일이긴 하지만 S-300 대공 미사일을 근 2년 가까이를 쓰면서 버텼어요. 도대체 재고가 얼마나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은 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훨씬 정밀하고 성능은 좋지만 재고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첫 주에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 따르면 미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뭐 UAE라든지 이런 나라 빼고 미군 기준으로만 봐두면 이제 패트리어트, 이제 팩3 MSE 미사일 같은 경우를 140발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는 한 150발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한 300발 정도를 이제 소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12일 동안 진행됐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미사일 공방전 때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 보유했던 전체 사드 중에 25%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보충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또 한 150발 가까이를 소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주에 있던 이제 사드까지 빼서 갈 정도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재고가 급속히 소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전쟁에 쓰고 있는 돈은 이제 막대하죠. 그러니까 처음 4일 동안에 쓴 비용만 해도 탄약비만 해도 한 20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조 원 가까이를 날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날리고 난 다음에 이 무기를 채우려면 다시 또 주문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 무기고를 채우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만 한 이제 8억 달러 정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한 300발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원래 미국 계획대로라면은 2026년도에 토마호크를 이제 사들이는 것은 57발입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300발을 썼는데 지금 올해 당초 잡혀 있는 것은 57발이에요. 50발 좀 넘어요. 그러면 한 250발 이상이 이제 펑크가 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드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에 새로 납품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지가 않고 2023년 이후에는 지금 쓰기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빨리 주문해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젊은 분, 여성분 뭐 할 거 없이 약간 미사일을 하나씩 조립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드에 들어가는 레이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레이더 패널을 붙여가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면 6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후에. 그래서 지금 미국 펜타곤이 2021년도에 주문을 했는데 이게 2027년에 지금 납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돼야 이제 2021년에 주문한 물건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쓰는 건 좋은데 쓰고 난 다음에 이 채우는 게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못 채우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이 생산 캐파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생산 캐파를 왜 안 늘리느냐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주 산업이잖아요. 발주처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 국방부가 자, 올해 300발, 내년 300발, 그 다음에 200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계획을 해주면 무기를 만드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플랜을 짜서 그러면 앞으로 이 정도는 물량이 보장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사람을 더 뽑던 아니면 장비를 새로 들어놓던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예산 나오면 계획은 잡아놨는데 예산이 깎였어. 그러면 원래 100발 주문하려던 거 70발. 아예 없어 올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방위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라인을 유지할 정도의 캐파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게 낫지 증설이라든지 확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물량, 그 다음에 작년 이스라엘 지원 물량, 이번에 미국이 직접 참여한 이란 전쟁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연도 계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5년치씩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에 600발, 뭐 5년에 1000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량이 확보됐으니까 뭔가를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마호크 생산 용량이 1년에 한 60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만간 1000기까지 늘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팩3, MSE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한 600기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2000기까지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뭐 계획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미국 의회가 지금 현재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부터 아니 국방비 줄이자고, 국방비 깎겠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돈을 이런 식으로 더 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무기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돈도 돈이지만 이제 소수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 방위 산업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방위 산업체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업체들이 있죠. 노스롭 그루먼까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BAE 시스템즈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걸 더 늘려서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싫은 것도 있고요. 이런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고체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소수의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간의 수공업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연 단기적으로 극복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정밀 타격 무기를 많이 늘리고 싶으면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겹도록 듣고 계시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히토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사드 같은 데 들어가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압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갈륨을 사용하는 그 반도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갈륨 자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거의 독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터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쪽에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을 만들기 위한 네오디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리고 싶어도 미국 자체의 생산 캐파라든지 제도적으로 못 늘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 늘리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내줄까 생각하면 중국이 그럴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이제 해안경비대, 우주군까지 합해서 육군 체제로 가 있는 6개의 이제 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전쟁, 이란 전쟁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제일 지금 어려운 면,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제 군은 해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군 이제 이 거대한 해군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죠. 과거 1980년대 같은 경우는 600척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제 해군력, 그리고 13척의 항공모함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11척의 항공모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 투입된 전투단은 몇 개죠? 항모 전투단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너럴 포드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장기 근무를 이제 뛰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11척의 항모를 갖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단 2척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죠. 그럼 나머지 9척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궁금증이 드시는데 나머지 9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 훈련 뭐 등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작전 투입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11척 중에 2척밖에 투입을 못해?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11척 중에서 4척 정도는 현장 지금 당장에 투입이 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차하면 한 2척 정도는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유지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인력,
그 다음에 확실한 정비를 위한 넉넉한 도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지금 이런 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 도크 상황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MRO를 시행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압도적인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를 하고 있으나 지금 제럴드 포드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럴드 포드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일 동안 해상에 체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달 4월 달까지 넘어가면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항공모함 최대 작전 기간을 이제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있는 승조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을 맛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6월 달까지 포드함이 이제 계속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1973년 이제 베트남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이 시점에 이제 지금은 퇴역한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근 1년 동안 배치되어 있던 거의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승조원들은 진짜 지금 죽을 맛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항공모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전쟁 초반에 이제 해군이 다량의 토마호크를 퍼부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미 해군이 뭐 하고 있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해군이 이제 수직 발사기를 통해서 다량의 이제 미사일들을 다종다양한 미사일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뭐 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타격 미사일, 뭐 대함 미사일 등등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미사일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상에서 재보급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재보급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이제 항구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재보급을 받고 출항하는 이제 이런 패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치렀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고 있으면은 소수의 함정들이 이제 동원돼서 정밀 타격을 하고 이 함정들이 이제 물러날 때쯤 되면 다음 함정들이 나와가지고 또 교대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초반에 대량의 이제 집중적인 타격을 위해서 함선을 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 무기가 소진되고 나면 재장전 하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해군이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 포드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용 기간을 넘겨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때 되면은 엔진오일 갈아줘야 됩니다. 안 갈아주면 떡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페르시아만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함정들을 이제 혹사를 시키게 되면 정비 기간이 훨씬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할 수 있는 곳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향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없는 그러한 시기가 향후 2, 3년 동안 수시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역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있고요. 각종 장비들도 연이은 이제 장기간 가동에 따른 이제 파손, 그 다음에 정비 불량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이 좀 빨리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샤헤드를 이제 모방한 이제 루카스 같은 이제 일회용 무인기. 사실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쓸모가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미국에서는 야, 이거 왜 진작 많이 안 만들어놨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을 다 붕괴시킨 상황에서 이런 거를 1000대, 10,000대, 갖고 있었다면 수십만 대씩 갖고 있었다면 그냥 밀어넣으면 되는 거를, 왜 비싼 전쟁을 치르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야, 이거 괜찮은 걸?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AI를 통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던 여러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투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국제 무기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잠재적인 적국인 이제 중국에 대한 약점을 이제 획득하는 그러한 기회로도 충분히 삼고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 군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죠. 그 다음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무기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집중적으로 전투를 치러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타격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잘 보여주지 않던 여러 가지 전술이라든지 장비의 특성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쾌재를 부르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미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평가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술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재고,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작전 수행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것이 소모되고 나면은 보충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작전 수행 능력, 지속 기간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우리는 더 길게 수행할 능력을 확보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국이 뭔가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움직이고 준비하고 하는데 한 달이 걸리네? 그럼 우리는 2주 만에 전쟁을 끝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와 라이벌 정도, 그러니까 경쟁국 앞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경쟁국과도 전쟁을 자주 하지 마라. 상대가 보고 배우고 익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직 완숙되지 않은 여러 가지를 투입하면서 허점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이 원래 중동 지역에 배치된 것들 플러스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유럽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동원 가능한 병력, 장비, 탄약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중동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에 전진 배치돼 있던 해병 원정대도 차출돼서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드 포대에 있던 미사일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페이스가 좀 더 길어지면 주한 미군도 아마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육군은 이제 당장 도움이 안 되니까 주한 미 공군, 그러니까 이제 군산이나 오산에 있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순환 배치 차원에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장비도 있지만 그 막대한 재고라는 것들이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지금 소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잘 채워질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돈은 낼 수 있어요. 찍으면 돼요. 윤정기 돌려서 찍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집을 마음대로 못 짓는 것처럼 이 무기들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약점을 지금 온 천하에 지금 미국이 지금 노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요번에 소모한 것을 채우려고 그러면 평상시 예산 규모로 따지면 향후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이 이제 풀컨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를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이런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무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잠시 공개했다가 이제 삭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이런 미사일들이 사람 없는 다크 팩토리에서 그냥 오토메이션으로 자동으로 무인화된 공장에서 착착착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무슨 자동차 만들듯이 그냥 무인 공정으로 찍혀 나오는 그런 것들로 지금 무기고를 쟁여놓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가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한 상황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여러 재고를 미국이 지금 무의미하게 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소진했던 무기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다음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텅텅 비어가는 무기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우리는 충분해, 이 정도면 야 이거 이렇게 많어 라고 생각했지만 글쎄 그게 정말일까? 라고 하는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